파락강채에서 재기한 주식갱입니다. 오늘 지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1.88% 그리고 코스닥도 1.15% 2020년 마지막 날도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예전에 손실을 가장 많이 봤던 그런 하루에 매매하는 그런 시간대, 그리고 일봉 차트가 아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심지어 이 HATS나 MTS 그런 것을 관리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순환매 장세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파운드리,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하나기술, 박셀바이오 참 대단한 종목입니다. 만원대에서 16만 7천원까지 16배가 올랐죠. 그렇죠?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가 있던 개인 세력주이건 이렇게 좋은 모습이 있지만은 이 수급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날에는 이 수급주들 중 이런 미디어 섹터들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처럼 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5위 종목이 이 네페스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관련주. 하나마이크론 21%, 6위. 그렇죠? 또 하이비전 시스템 17위, 12.98% 상승. 이 수급주들이 상당히 이렇게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관심 종목 내에도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하이비전 시스템, 다 9%, 20%짜리도 있고 9%, 8%짜리도 있고 상당히 수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 LB세미콘, 그렇죠? 방송에서도 함께 봤던 이 구간대에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해줬는데, 역시나 이 기관들이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매도 물량 안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매수했던 그런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더라도 이 종목 띄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일단 일봉상에서 이렇게 정고점이 좌측에 있는 모습에 있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갖고 정고점을 언제든지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줬고, 현재 참 며칠 만에 18%라는 이런 좋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 이 종목은 어제 21선 눌림목에서 양봉의 모습, 이 검은색 이평선이 21선이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양봉의 3.56%짜리 종가상 오른 모습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12.98%가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은 좌측에, 그렇죠, 항상 라인대들, 전고점 라인대들이 왼쪽에 있다면은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한번 계속 들어와주고 타이밍이 맞으면은 이런 장대 양봉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제의 위치였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또 진성 TEC 지금 9.96% 수익인데 이 종목은 지금 5일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지수 대비 이제 3일 동안 급등이 나와서 좀 밀리는 모습. 이 종목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투신 일반 쪽에서 어제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14만 주, 11만 주씩 매수를 했는데 이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 물량도 오늘 외국인도 매도가 나와서 일단은 이 종목도 제가 기대하고 있어서 계속 홀딩했던 것은 이 좌측에 있는 이 고점 자리들이죠. 이것을 돌파를 하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쪽에서 이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5일선을 매도 기준점으로 잡고 5일선을 이탈한다면 저도 전량 이익 실현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좌측에 이렇게 전고점이 있어서 무조건 돌파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파가 나왔을 땐 돌파 매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렇죠?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빠져버린다면 그때는 또 전고점이 이 라인이 저항이 돼서 빠졌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결과를 보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종목의 위냐 아래냐 양 방향성을 모두 다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이 5일 이평선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보유 기준 또는 매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성 ET, TC도 받고 또 유니 테스트입니다.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렇게 좀 매수를 해줬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게 되면은 그렇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삼각 수렴형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패턴 이때부터 이제 고점이 나오고 전고점을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서 그렇죠. 돌파가 나오는 이런 장대 양봉 이후에 이제는 삼각 수렴형이 나오는 고점과 저점 이 박스권 라인이 좁아진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갖는데 이 유닛 테스트도 일단은 반도체에 관련주다 보니까는 오늘 힘을 받고 좀 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7% 정도 좀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네페스 다 반도체 관련주의 특징이 있고 이런 기관들의 수급들 얘도 주가를 올리는 것은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매수할 때마다 주가 올라가고 그렇죠. 조정이 나올 때 매수했던 물량만큼 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그렇죠. 큰 조정 동안 일부 물량은 나왔지만 또 상승을 시킬 때 그렇죠. 매도 물량 없이 이 구간 동안 계속 이 기관들이 물량을 담아놓고 있죠. 그렇죠. 관심을 갖고 또 이 위치쯤에서는 이제 좌측에 전고점 있잖아요. 언제든지 돌파가 할 수 있는 점점 힘을 비축하고 뭐 일단은 주가 지수가 워낙에 좋고 또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강한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전고점 돌파들 참 시장이 좋다 보니까는 다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다 오른 종목들 보면은 왜 상승했는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장 초반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지어 손실까지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선 종가상으로 봤을 때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장 초반에 누가 20% 갈지 고가까지 28%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손실을 가장 많이 보는 종목 예를 들면 이 한국전력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이 갭을 일단 메웠죠. 그렇죠. 항상 갭을 이 빈 공간 상승 갭을 메우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6%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죠. 6%까지 오른 종목인데 이 종목을 3분봉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손실을 가장 많이 봤을 때 예전에 너무나 많이 손실을 봤습니다. 특히 장 초반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장 초반에 손실 보면은 넋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기운도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손실금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 다음 종목, 다다음 종목 계속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주식 매매할 때 무리하게 매매하고 조급한 매매를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한국전력도 어제 장이 마감하고 일단 일봉상에서도 좋아 보이고 또 대형주고 또 수급도 들어왔던 종목이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장이 시작하고
쭉쭉쭉 오르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라도 바로 매수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손실을 가장 많이 봤을 때가 일반 개인 세력주들, 그런 그런 중소형주들이 아니라 이런 대형주에서도 이렇게 장 초반부터 막 4%, 5%, 6%씩 이렇게 오르는을 때, 아, 이 종목 오늘 뭔가 사고 치겠구나 하고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뭐 눌림이 나와서 뭐 올라가던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한 타임은 뭐 3분, 6분, 10분 이렇게 보고 이 종목 가나보다 그냥 덥석덥석 이젠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이런 대형주가 뻘겋게 올라간다. 매수 버튼 쳐다보고 있으면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린 기계가 아니고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이 다행히 내 매수가부터 더 올라가서 조정이 나오면은 다행인데, 거의 내가 매수하자마자 이제 쭉 빠져버리죠. 그렇죠? 고가에서 무려 2.63%. 그러면은 순식간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면 매수하자마자 조금 지나면은 바로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너무나 많이 겪고 손실도 너무 많이 봐갔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3분봉 22평선이라는 이 기준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선을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데 참 이게 말은 쉽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그것까지 기다리고 거기에 왔을 때 지지하는지 보고 매수를 한다는 것, 제가 이렇게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은 아, 그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이고, 심지어 이것을 말하는 저조차도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날 확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가장 많이 손실을 봤던 구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9시부터 9시 20분, 30분 그때까지 HATS나 MTS를 완전히 꺼버린 적도 있습니다. 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때 여기서 덥석 들어갈 것을 참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갖고 아예 HATS나 MTS를 9시 30분까지 아예 안 본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 9시 30분 이후에 다시 이제는 켜갖고 그때서 이제 관심 종목 내에서 오르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을 분봉을 쫙 펼쳐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3분봉 22평선이라는 것, 시간대가 보통 9시 후반대에서 10시 초중반에 요 테스트가 꼭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예 급등한 종목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보통 종목은 한 9시 후반에서 10시 초중반 요때 요 타이밍을 노리는 매매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계속 보고 있자면은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아예 꺼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 3분봉 22평선이라는 기준선도 만들어 놓고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또 큰 손실 이후로 주식 투자가로 인한 큰 손실 이후로 심리를 어느 정도 조급해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그런 감정의 컨트롤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야, 이런 종목인데 들어가자 그랬을 때 상당히 거의 70%, 7, 80%, 세 번 매수하면 한 두 번 정도는 거의 매수하자마자 눌림, 하락이 나올 때 손실을 보고 장 초반에 그 종목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종목이 시장이 그나마 좋아서 이렇게 안 빠졌지, 여기서 매수했다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안 좋았다면은 여기서 그냥 내려 꽂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랬을 때 3%, 4%, 5% 손실 보는 거 오전장에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예 그 시간대를 좀 멀리하고 아예 안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HTS나 MTS도 꺼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꼭 기준선에 맞는 이런 자리를 계속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뭐 20% 올랐지만은 이 종목 뭐 시초가부터 매수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20% 오를지. 그렇죠? 한 타임을 기다리다 보는 것이죠. 어제 장이 마감하고 3분봉 22평선 이런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 종목도 이렇게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한 4.87% 1차 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덥석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을 주는 이런 구간대 3분봉 22평선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철저하게 기준선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죠. 여기서 또 고점에서 사서 주가가 쭉 빠져버리면 손실이 상당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종목도 타이밍을 잘 잡는다면 뭐 두 번씩도 이렇게 타이밍을 나왔던 종목이고, 뭐 하나 마이크론도 오늘 21% 그리고 27 거의 28%까지 올랐었죠. 고점이 27.93%. 저도 이 종목을 계속 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어제 장이 마감하고 이제 이 종목도 오르는데 1차 상승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9시 48분쯤에 3분봉 22평선을 눌림목을 주죠. 여기서 눌림을 했을 때 눈에 띄지 않아서 놓쳤다면은 3분봉 22평선의 눌림목은 상당히 이렇게 계단식 상승,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런 수급주들은 이런 계단식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잡아보는, 실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장중에라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은 분명히 이 분봉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림을 주는 이런 구간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비전 시스템 12.98% 오늘 상승했는데 3분봉 22평선을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어제 장이 15시 30분에 마감을 하고 이 종목도 조금 올랐다가 3분봉 22평선을, 근데 이런 종목은 좀 눈에 띄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2% 올랐기 때문에 관심 종목 내에서 눈에 그렇게 띄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이 정도, 그렇죠. 거의 9%까지 올랐었던 종목인데 9%에서 사실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빠지죠. 한 2%대, 그러면은 한 7% 정도, 6% 후반에서 7%대 상승이 나온 지점이 이 지점인데,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의 여하에 따라서 6% 오른 종목도 내가 살 수가 있을까? 그렇죠. 3분봉 22평선 눌림목을 통해서, 그렇죠. 하지만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만도 뭐 10%씩 이렇게 상승 흐름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저에게는 상당히 이 손실을 많이 줬던 그런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전력을 통해서 그런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분봉을 통해서 드렸는데, 이렇게 덥석덥석 장 초반부터 오른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바로 장 초반부터 손실을 아는 채 종목을 분명히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봉 22평선 또는 뭐 1분봉 22평선 어떤 기준선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장 초반에 추격 매수로 인해서 손실이 만약에 많이 계속적으로 나신다면은, 이런 기준선을 꼭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면은 아예 HTS나 MTS를 그 시간 동안은 아예 꺼버리던가,
그렇죠. 그리고 9시 30분부터 강한 종목들 한번 정렬해 놓고 요 기준선을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접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HSS나 MTS를 끄지 않더라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9시 30분 그때 이런 추격 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절대 매매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한번 갖고 시장을 한번 천천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초가부터 잘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잘 내고 뭐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계속 장 초반에 추격 매수로 덥석 들어갔다가 손실이 계속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